일주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간반 중엔 이태원 클럽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주간반에 보니까 클럽에서 입구에서 막으실 분들이 많겠네요. 예.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또 그 서울에서 또 대형 사고가 한번 터졌네요. 2월 달에 대구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또 계약이 또 연기됐네요. 죽겠습니다, 진짜. 진짜 올해 진짜 고3들이 문제겠어요. 아, 계속 계약이 연기돼서 올해 고3들이 보니까 시험도 그렇고 올해 뭐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주변에 그 고3 자제분들 있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주간만에 없으신가요? 원래 그 고3 자제분 두신 그 우리 수강생분들 그 공인중개사 공부 딱 1년 하시면요 애들한테 절대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예. 공부하는 과정이 워낙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 요약점은 21페이지 펴두시면 되고요. 챕터 5에 보니까 거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와 있죠. 예. 국토계획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빈출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하루 만에 배우는 내용에서 보면 시험에 한 4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 우리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국토계획법 파트에서 작년에는 4문제 나왔고요. 예, 통상적으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파트니까요. 이 파트는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학교 가시고 실무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는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있죠. 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만을 제시하는 계획이었고요. 이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관할구역이에요. 예, 단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되는데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만 줄 뿐이에요. 이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이 방향에 따라서 그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이 총 6가지가 있거든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첫 번째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 있죠. 이 용도지역의 종류는 뭐고 이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하는가, 그리고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앞으로 여기서 어떤 행위 시한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배우게 돼요. 예. 자, 용도지역은 거기 우리 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크게 쉽게 생각하시면 토지의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법적 용어로 보면 한 3줄이나 4줄 정도로 설명하는데요. 쉽게 잘 이해 안 되시면 거기다가 토지의 밑그림이라고 딱 적어두세요. 그럼 토지에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국의 모든 토지에다가 기본적인 생활권이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우리나라는 특징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특징이요. 우리나라는 되게 땅덩어리가 넓나요? 좁나요? 땅덩어리는 되게 좁은데 인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토지가 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토지에다가 밑그림을 그려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정하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잡으세요. 이렇게 생활권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첫 번째, 이 생활권에 맞지 않는
첫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하고요. 두 번째로 건폐율이라는 것을 제한하고요. 세 번째로 용적률이라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바로 용도지역이라 한다. 개념 잡으세요. 자, 그럼 우리 보통 그 스케치북에 그림 그릴 때 물감칠부터 먼저 합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밑그림부터 그려요? 밑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물감칠을 먼저 하면 그림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케치북에 밑그림을 그릴 때는 이 밑그림은 중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밑그림이 중복돼 버리면 나중에 색칠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이 용도지역은 절대로 중복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용도지역은 종류는 크게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 다른 말로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시지역은 크게 우리 법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4개로 나뉘고요. 비도시지역은 우리 법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분지역으로 나뉘어요. 다만 우리 법에 보면 이 관리지역이 우리 법에서 다시 3개로 세분이 되는데요.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법에서 3개로 나뉘어요. 우리 법에서 그러면 법에 따른 우리 용도지역의 종류는 도시지역이 4개, 비도시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이 3개, 농림 자연환경분지역에서 총 9개의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도시지역이 시행령에 가면요 다시 16개 지역으로 세분이 돼요. 그러면 우리 법하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시행령에서 16개 지역으로 세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6개하고 17, 18, 19, 20, 21개에서 법하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은 총 21개 용도지역이 있어요. 그럼 그 21개 용도지역 어떻게 용도지역을 구분하느냐 하는 게 이제 2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어떤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바로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배우는 내용들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6가지. 이 6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요. 자,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는요. 자,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나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아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며 자, 도시지역은 주거나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만 대통령령이란 말은 시행령을 얘기해요. 시행령에서 이 4개 지역이 나중에 16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이 됩니다. 자, 양갈로 1번에 보니까 도시지역이 먼저 나와 있죠. 자, 제가 그러면 우리 대구는 지금 이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대구는요? 대구 주변에 삥 둘러서 있죠. 여기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다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대구는 면적은 꽤 커요. 서울보다 면적 더 크다고요? 서울시보다 면적은 더 커요. 근데 인구는 서울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 대구보다 인구가 4배나 많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사람이 제일 많아요. 사람이 제일 많다고요. 도시철도나 이런 거 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밀고 뒤에서 막 밀어주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근데 대구는 서울보다는 면적은 넓어요. 훨씬 넓다고요. 근데 인구는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역은 이 주변 삥 둘러서 녹색적으로 지정된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대구 전체 면적에서 약 70% 정도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대구 250만 인구를 수용하려면 주택지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란색하고 주황색 표시 보입니까? 중간에 여기가 지금 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중간에 빨간색 있죠. 중간에 있는 빨간색 이것만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바늘땅이나 동성로 같은 지역 있죠. 그다음에 범어내거리나 그다음에 저기 달서의 상인도 이런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많이 지정돼 있어요. 저기 여기 위에하고 밑에 하늘색으로 된 표시 있죠. 여기 위에하고 밑에 두 군데 있죠.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저기 위에는 어딜까요? 여기 팔공산 들어보셨죠? 대구 유명한. 여기 밑에는 어딜까요? 달성에 있는 비설산 들어보셨어요? 그 두 군데가 지금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서구 쪽하고 달서하고 달성 쪽에 보니까 여기 보라색 좀 보이나요? 여기 주로 뭐 있을까요? 공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구에는 모든 용도지역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용도지역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넓어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요.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이렇게 토지에다가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려요. 이걸 용도지역이라 한다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용도지역의 종류 이제 들어가시면 21페이지 하단에요. 자,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바로 도시역으로 지정하는데 도시역은 크게 주거나 상업, 공업, 녹지지역 4개로 세분이 돼요. 자, 주거지역은 22페이지 넘기시면요. 다시 시행령에 가면 6개 지역으로 세분이 되는데요. 자, 천연주거하고 일반주거, 준주거로 세분이 되는데 그럼 천연주거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해요. 자, 그러면 다만 1종하고 2종의 차이는 뭐냐면 1종은 단독주택 밑주거 두시고요. 2종은 공동주택에 밑주거 두세요. 자, 공통점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데 1종과 2종의 차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 차이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요. 주택법에 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주택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게요. 자,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크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자, 공동주택은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이 주택 있죠? 아파트,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이걸 공동주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단독주택은 집 한 채 있는 걸 얘기하고요. 자, 다중하고 다가구 주택은 공통점이 뭐냐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예요. 그냥 3층이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건 둘 다 동일해요. 다만 바닥 면적 합에 따라 좀 달라진대요. 자, 바닥 면적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중주택이라고 부르고요. 만일에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이때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불러요. 이 다중주택은 독립된 치사 시설은 없어요. 다중주택은요. 독립된 치사 시설 없이 주방은 같이 쓰고 잠만 각자 방에 가서 자는 주택을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들 연세 좀 드신 선생님들 우리 옛날에 하숙집 생각나십니까? 하숙집. 이런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다중주택 항상 그 집주인 딸들은 예뻤죠? 다가구 주택은 저기 3층 정도의 원룸 있죠. 원룸 밀집해 있는 주택 있죠. 그 원룸 주택은 우리 보통 그 세대별로 다 소유권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자는 한 명입니까? 그럼 단독주택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은요.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데요. 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그냥 5층이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 되면 이때는 아파트라고 불러요.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주공 아파트 보면 보통 5층으로 많이 지었죠. 최근에는 5층짜리 아파트 잘 안 지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둘 다 4계층 이하인 건 동일해요. 다만 바닥 면적 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연립이라 부르고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이때는 다세대 주택이라 불러요. 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어떤 주택으로 많이 불리냐면 저 빌라 살아요 하시는 분들이죠. 빌라. 빌라라는 주택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보통 빌라 사는 거 보면 몇 층입니까? 4층짜리 빌라 많거든요. 이 4층짜리 빌라가 면적이 좀 크면 연립으로 불리고요. 면적이 좀 적으면 다세대 주택으로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단독 주택 중심이에요. 그러면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 주택과 같은 이런 단독 주택 중심이지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가 없는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요. 자, 그럼 공동주택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소유자가 한 명일까요? 소유자가 여러 명일까요? 소유자가 각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민법에서 전문용어로 뭐라 하나요? 구분 소유권이라 하나요?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주택은 소유자가 단 한 명만 있는 주택이고요. 밑에 있는 주택은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주택은 건축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요.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그럼 공동주택 중심이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 다 건축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 공통점은 뭐냐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한데요. 자, 1종, 2종, 3종의 차이는 뭐냐면 거기 1종의 저층에다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저층이라면 통상적으로 4층 이하를 얘기해요. 4층 이하요. 자, 2종의 중층에다 밑줄 그어두세요. 자, 3종의 중고층에다 밑줄 그어두세요. 자, 통상적으로 중층이라면 이건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5층 정도 있죠. 통상적으로 15층. 15층 정도를 중층이라고 부르고요. 자, 중고층이란 말은 층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이죠. 자, 저층이라면 통상적으로 4층 이하 주택만 건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5계층 이상이 돼야 되는 아파트 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그런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용도지역에 따라서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십니까, 이거? 네.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밑줄 그어두시고요. 상업 업무기능 밑줄 그어두세요.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기능 보완 밑줄 그어두세요. 상업 업무기능 보완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은 준주거지역 지정합니다. 자, 상업적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정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 지정한데요. 상업적은 4개로 나뉘어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적 4개로 나뉘어요. 자, 중심상업적은 도심과 부도심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하는데 주로 우리 바늘땅 같은 지역 있죠. 이 바늘땅 일대가 지금 다 중심상업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중심상업적은 용도지역 중에서 토지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는 평당 얼마나 할까요? 바늘땅? 중심상업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바늘땅도 지금 평당 한 5천만 원 선 이제 진입했을 것 같은데요. 평당요? 서울 같은 데는 한 1억씩 한답니다. 평이에요, 평. 한 평에 한 평이에요. 자,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한데요.
일반 상업적은 용도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상업적은요. 자, 유통 상업적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옆에서 가로쳐 가지고 이런 데는 주로 도매 시장에 입지해 있어요. 대구에도 도매시장 있나요? 매천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죠? 예, 거기가 다 유통상업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예. 자, 근린상업적은 가까울 근자의 이웃 린자거든요. 우리 이웃에 가까이 있으면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한데 옆에다가 재래시장이라고 적어두세요. 근린상업적 옆에다가 그 재래시장 적어두세요. 대구에 재래시장 많죠? 서문시장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지금 다 칠성시장하고 이런 데 다 근린상업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네. 자, 공업적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하는데 공업적은 세 개로 나뉩니다. 전용, 일반, 중공업적으로 나뉘는데 우리 대구에서 유일하게 공업지역 중에서 없는 공업적이 전용공업적이 없어요. 자, 전용공업적은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하는데 주로 전용공업적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굴뚝이 있어가지고 그 위로 매연 많이 나오는 공장 있죠. 그런 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지역은 전용공업적이 있어요. 근데 대구에는 전용공업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용도지역 찾아보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는 전용공업적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공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지나가면 창문을 못 열고 지나가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외부에다 딱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예, 공업단지를. 자,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를 필요한 적은 일반 공업적 지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달서의 성서 일반 산업단지로 들어보셨나요? 성서? 예, 거기가 일반 공업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자, 중공업적은요. 경공업 및 주거 두시고요.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 및 주거 두세요.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나 상업 업무 기능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은 중공업 지역 지정합니다. 자, 용도적 보니까 준이란 말이 붙는 용도적 두 개 있나요? 네. 준주거적 하나 있고 중공업적 하나 있나요? 네. 이렇게 용도적 앞에 준이란 말이 붙는 용도적이 있는 용도적이 딱 두 개 있거든요. 준주거와 중공업적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용도적 중에서 준이란 말이 붙는 용도적은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준주거적은 어떤 적입니까?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중공업적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는 적이죠. 그래서 준이라는 말이 붙는 용도적은 앞에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적 중에서요. 자, 4번에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산림의 보호나 보건위생,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데요. 세 개로 세분이 돼요. 자연이나 생산, 보존 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다만 자연 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나 도시 확산의 방지, 장애,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개발 허용 밑줄 그어두세요. 자, 생산 녹지지역은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거기 개발 유보에다 밑줄 그어두세요. 자, 보존 녹지지역은요.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거기 보전에다 밑줄 그어두세요. 자, 자연 녹지지역은 지금은 보존이 더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 허용해 준다는 거죠. 자, 생산 녹지지역은 지금은 농업적 생산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개발을 유보한다는 말은 잠시 뒤로 미뤄둔다는 거죠. 자, 보존 녹지지역은 산림이나 녹지 공간을 절대적으로 보존한다는 거죠.
위에는 허용, 가운데는 유보, 밑에는 보전이에요. 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도지역 특징 구분할 때는요. 자, 양갈래 이번에 보니까 자, 비도시역인데요. 그럼 도시지역은 이 16개만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거 그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주택법 가면 다시 또 구분할 테니까요. 이 지역만을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나머지 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고 불러요. 예. 뭐 다른 교재에서는 이제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저는 그냥 편의상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를게요. 예. 자, 비도시지역은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지역 세 개로 세분이 돼요. 다만 관리지역이 다시 세분이 되는데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이 된다고요? 책에 다 있습니다. 그거 내용은요. 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業의 진화,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요. 자, 다만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요.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앞으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란 거죠. 지금은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해요.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도저히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지정한다고요. 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옆에 잘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바로 적어두세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생산관리지역을 한다고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나 산림,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럼 보전관리지역은 잘 이해 안 되시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보전관리지역을 한다고요. 자, 23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정해요. 자, 농림지역은 농림업은 진흥시키고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산림을 보존이네요.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 6개는 보존하고요. 1개는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요. 자, 자연환경이나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는 보존하고요.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상수원 같은 데 있죠. 우리 마시는 물. 이거 상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뭐 많이 설치하나요? 산에다가 우리 보통 상수원 같은 거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막아둬야 되잖아요. 상수원 같은데 댐 같은 거 많이 설치하나요? 댐 인근 지역 있죠? 그런 지역이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어요. 댐 인근 지역 같은 데 있죠? 자, 용도지역의 종류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23페이지 보니까 이제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가 나와 있죠. 예. 자, 그럼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한 우리 21개 용도 지역 이거 지정할 때 원칙은 어떻게 지정하는 게 원칙일까요? 그냥 여기는 도시지역하고 여기는 농림지역, 여기는 자연환경부지역 내 마음대로 지정하면 될까요? 이거 지정할 때 원칙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지정해야 될까요? 이때 그 지정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그 입안 결정고시 절차 밟아서 지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입안할 때는 먼저 기초수사 해야 되고 기초수사 내용 속에 몇 가지 사항을 포함했었나요? 세 가지 사항을 포함했었나요? 기초수사 내용 속에 뭐 포함했었죠?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세 가지 포함했죠.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고 열람 방식으로 해서 의견 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입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결정을 신청하면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하게 되죠. 그럼 고시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게 될까요? 지정도면 고시 한 그날 딱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 있죠. 이 지도에다가 대구 전역의 용도지역을 딱 그림을 그려요. 이거 지정도면 뭐 5만 분의 1, 25만 분의 1 이 지적이 표시된 지정도면에다가 이거 용도지역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 지정도면 고시한 그날로부터 딱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예. 그래도 이제 조금 배웠다고 이제 일주일 지나도 기억이 오래 남네요. 그 절차 밟아서 지정해야 된다고요. 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자 밟아서요. 다만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사 밟아서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 하나 지정하는데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특례를 뒀어요. 네,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것을 뒀다고요. 자,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말은 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자 절차 밟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특별한 예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특례를 잘 물어봐요. 자, 23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시면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 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다만 양갈로 2번에 보면 결정의 특례란 말이 있고요. 양갈로 3번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의 특례란 말이 있죠. 자, 그럼 특례가 두 가지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용도 지역 지정할 때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요. 결정의 특례가 있고요. 거기 양갈로 3번에다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의 특례 위에다가 결정 고시의 특례라고 적어두세요. 자, 양갈로 2번이 결정의 특례고요. 양갈로 3번에다가 결정 고시의 특례라고 적어두세요. 자, 결정의 특례라는 말은 뭐냐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단계까지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고시는 별도로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정 단계까지만 특례로 인정이 된 특별한 예외 규정이지 고시는 별도로 해주라는 거예요. 참, 양갈로 3번에 결정 고시의 특례란 말은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 단계까지를 다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별도로 고시 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결정 고시 특례라고 해요. 자, 결정의 특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혹시 공유수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다 같은 데 있죠?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새로운 땅이 생겨나나요? 예, 이 공유수면 이 매립지역에 관한 이 특례가 바로 이 결정의 특례예요. 자, 23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자, 의제라는 말은 우리 민법에서 배우셨죠? 간주한다라고. 예. 자, 공유수면 바다를 얘기하는데요.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지사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 인가로부터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자동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다만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이나 관계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별도로 지체 없이 고시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위반 결정 단계까지만 특별한 예외 규정이지 고시는 별도로 해주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정의 특례예요. 혹시 주간말에서 부산에 해운대 가보신 분 있습니까? 해운대 가보신 분 있나요? 네. 자, 부산에 해운대 가시면 이 해운대 지역이 원래는 용도 지역이 보면 도시 지역이었어요. 그 부산에 해운대 그 백스코 앞에 가면 혹시 백스코 가보신 분 있나요? 백스코? 그 백스코 옛날에 그 맞은편 쪽에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예. 네. 그 요트 막 경기장 하는 수영만이라는 바다였거든요. 수영만이라는 바다였어요. 근데 그 백스코 앞에 있는 이 수영만이라는 바다를 매립을 했대요. 매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땅이 생겨나죠. 근데 수영만이라는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수영만이라는 바다를 매립해서 센텀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할 거래요. 부산에 센텀시티는 들어보셨죠? 해운대. 예. 수영만이라는 바다를 매립해서 이제 매립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센텀시티라는 새로운 신도시 조성한대요. 그러면 자, 매립 목적인 신도시 조성하는 것과 이웃하고 있는 도시적이 목적이 서로 동일한가요? 앞으로 신도시 조성하겠다는 말은 이 매립구역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목적이 강한 겁니까? 매립을 해서 신도시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떤 용도지역으로 쓰겠다는 목적이 강한 거예요. 비도시역으로 쓸까요? 도시역으로 쓸까요? 주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쓸 목적이 강한 거죠. 자, 그러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도시역이라는 목적이 서로 일치한가요? 서로 동일합니까? 자, 그러면 이 매립구역은 매립의 준공 인가로부터요 이웃하고 있는 도시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에 해당이 돼요. 이게 바로 결정의 특례예요. 매립 목적이 서로 동일해야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란 말 있죠.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대요. 자, 그럼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될까요?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고요. 자, 이번에 여기가 해운대라는 도시역이라는데 수영만이라는 바다를 매립해서 이번에는 매립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를 매립해서 농지를 조성할 거래요. 농지를요. 자, 그러면 농지를 조성하는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도시적 서로 목적이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은 앞으로 농림지역으로 쓰겠다는 목적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서로 불일치하죠? 자, 그럼 이때는 용도지역,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원칙으로 돌아가게 돼요. 원칙으로요. 이때는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인사 밟아서 지정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수영만이라는 바다를 매립하다 보니까 하나의 용도지역에만 있으면 되는데 반은 도시역이고 반은 이렇게 관리지역이래요. 그러면 매립구역이 지금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습니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지금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예,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특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수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서로 용도 지역이 서로 같아야 될 때만, 같을 때만 결정의 특례에 해당이 된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 자, 결정고시의 특례는 또 세 가지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결정고시의 특례에 대해서 잘 물어봐요. 자, 결정고시의 특례라는 것은 첫 번째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 특례가 5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농림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 특례가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 특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23페이지 맨 밑에 하단 보시면 양갈로 3번에 자, 결정고시의 특례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럼 5개 해당 지역에 5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되게 되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를 해준대요. 자, 1번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그 2번에 어항구역 동그라미 쳐두세요. 어느 지역에 연접해 있다는 겁니까? 자, 도시 지역에 공유수면 미축 어떠세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자동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 특례에 해당이 돼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뭐 하는지 아세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저 경북에도 어항구역이 총 9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예. 경주에 2군데, 포항에 2군데. 저기 영덕 들어보셨나요? 영덕에 2군데. 그다음에 영덕에서 더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울진 있나요? 울진 3군데 정도 있어요. 혹시 저기 그 경주에 간포항 이런 데 가보셨어요? 간포항? 간포항 가면 그게 어떤 배들 많이 들락날락합니까? 고깃배들. 고깃배들 들락날락하는 데를 어항구역이라고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예. 항만구역은 우리 경북 지역에는 한 군데 있어요. 영일만 들어보셨나요? 포항에? 예. 포항에 저기 영일만 가면 이쪽 밑에 가면 저기 포스코 있죠? 옛날 포항제철. 그럼 포항제철 그 철 생산하면 나중에 영일만으로 옮겨가지고 이거 수출입 배들 들락날락 하겠네요. 이렇게 수출입 배들 들락날락 하는 곳을 항만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깃배들하고 수출입 배들 들락날락 하는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바다 있죠? 깨끗한 바다일까요? 별로 안 깨끗한 바다일까요? 별로 안 깨끗한 바다거든요. 그럼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으로 특례에 해당이 된다고요? 자,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되면 자동적으로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으로 본 특례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4페이지. 자,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면 이 지역도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간주가 돼요. 예. 다만 가란에 보니까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나 있죠. 예. 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간주가 안 돼요. 농공단지만요. 국가나 일반 첨단 산업단지만 도시지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 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간주가 돼요. 다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란 말은 여기는 도시지역이 간주가 안 된다고요. 지금 노란 거 2개 있죠? 이 노란 거 2개만 도시지역이 간주가 안 된다고요. 자, 수력발전소는 보통 우리 어디 많이 설치할까요?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는 어디 많이 설치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한 번 더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수력발전소는 댐인건 지역 많이 설치하거든요. 아까 댐인건 지역이 주로 뭐 많이 설치됐다고 했죠?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많이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간주가 안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관리지역에서의 특례에서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역이 원래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데요. 이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었는데요. 이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다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했대요. 그럼 앞으로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더 이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 특례에 해당된다고요. 자, 이번에는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인데요. 이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에다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라는 걸 지정했대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지역 안에 있는 이 산림은 더 이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 특별한 예외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종류는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용도지역 이 결정의 특례하고 결정고시의 특례가 예전 시험에서 잘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잘 물어보지는 않으세요. 근데 몇 년 쉬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최근에 안 물어봤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매일 정도부터 1번 한번 볼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고 있어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시간에 안 배운 내용도 좀 있습니다. 뒤에 나온 내용도 좀 있어요. 자, 1번에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에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거 맞나요? 자, 일단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면 전용주거예요, 일반 주거예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면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틀렸네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지정합니까? 저층이냐, 중층이냐, 중고층이냐 차이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네요. 자, 일반 주거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에요. 그럼 저층이냐, 중층이냐, 중고층 차이는 뭐냐면 1종, 2종, 3종이 구분되는 기준이 되거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번에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중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거 맞습니까? 환경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자, 중공업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앞에 준이란 말이 붙으니까 일단 단일한 기능은 아니고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경공업과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는 지역 중공업지역이죠. 자, 3번에 방금 배웠던 이제 그 결정의 특례, 결정고시의 특례 얘기해요. 자,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대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대요. 그럼 이때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자동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어떻게 지정해야 됩니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거나 이웃하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결정의 특례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결정의 특례에 해당이 되려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같을 때만 결정의 특례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면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간다고요. 자, 이건 좀 이따 뒤에 배우게 될 텐데, 자,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나 연경률, 높이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데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보전 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요. 자,
자, 5번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에 다른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고도 지역에 걸칠 때는 이때는 고도 지구를 우선하게 돼요. 이때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뒤에 배우게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자, 용도 지역 종류 정도는 이 정도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 잠시 쉬었다가 그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